담보대출 또한 바뀔 거라고 99% 장담합니다. 양도세와 담보대출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5월 10일 이후에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진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세에 대한 처분기한 완화 혜택입니다. 기존에는 조정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 취득할 경우에 1년 이내 매도 및 1년 이내 전입 요건이 필요했는데 이게 2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양도세만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앞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죠. 취득세는 현재 1년 이내 매도하는 조건입니다. 근데 양도세가 2년으로 바뀌었는데 취득세는 1년이면 이게 상충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취득세도 2년으로 바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행안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도 2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금 여력이 충분히 되시는 분들은 뭐 양도하고 취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금 여력이 잘 안 되시는, 융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만약에 받을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6개월 이내에 매도하고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버립니다. 그런데 양도세와 취득세는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기한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담보대출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전입하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취득세와 양도세에 이어서 완전히 상충되는 내용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담보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이 담보대출 또한 바뀔 거라고 99% 장담합니다. 그 이유를 뒤에 강의를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해졌던 그 시작점은 2018년 9월 13일 9.13 대책이 나온 이후에 강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12월 16일 12.16 대책이 나오면서 한 번 더 규제가 강화해졌고요. 또 마지막으로 2020년 6월 17일 6.17 대책이 발표되면서 더욱더 강화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완전히 꼬여버리면서 비정상 시장으로 가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처분기한에 대한 규제가 강화해진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담보대출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도 바뀌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시적 2주택자는 뭡니까? 결국엔 갈아타기 아닙니까? 갈아타려면 양도를 하고 양도한 시점에서 대출을 받아서 또 취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와 대출과 취득은 하나로 묶어서 준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양도세와 취득세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담보대출 처분기한 또한 같은 맥락으로 준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9.13 대책이 나온 이후에 양도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하면서 2018년 9.13 대책에서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월 16일 양도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되고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면서 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출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마찬가지 2018년 9.13 대책이 나온 이후에 담보대출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규제지역 이내에 1주택 세대는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바뀌게 된 겁니다. 앞전에 보신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세랑 똑같죠? 그리고 무주택 세대는
고가주택, 이 당시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9억 초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년 이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가 1년 이내 매도 및 1년 이내 전입 조건으로 바뀌게 됐죠. 이 또한 마찬가지 담보대출 처분기한도 바뀌게 된 겁니다. 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세대는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담보대출이 실행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랑 일맥상통합니다. 준용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서 이 당시에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9억에서 시가 9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가 9억이 초과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규정하죠. 이 당시에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는 시가 9억이 초과될 경우에는 1년 이내 전입 및 처분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2년 이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9.13 대책에 따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1주택 세대는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그리고 무주택 세대는 고가주택, 그 당시 공시가격 9억 초과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했다. 근데 1216 대책에서 어떻게 나왔냐? 1주택 세대는 1년 이내 처분 및 전입하는 조건, 그리고 무주택 세대는 고가주택, 시가 9억 초과로 바뀌었죠. 그렇게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양도세와 담보대출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양도하고 나서 당연히 대출을 일으켜서 우리는 상급지역이나 갈아타기를 할 겁니다. 따라서 양도세와 담보대출은 함께 가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담보대출에 대한 처분기한이 더 강화해진 게 2020년 6월 17일 6.17 대책이 나와서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대책으로 발표가 되었죠. 자, 여기서 나온 얘기는 무주택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처럼 1년 이내 전입 및 1년 이내 매도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무주택 세대는 시가 9억이 초과되는 경우 1년 이내 전입하는 조건,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내 전입하는 조건,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6.17 대책이 나오면서 바뀌었습니다. 모든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건 투기 과열 지구건 투기 지역이건 모든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그냥 전입해야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도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지 담보대출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1주택 세대는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2019년 1216 대책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됐죠? 1년 이내 처분하고 1년 이내 전입해야지 담보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내 처분 및 전입해야지 담보대출이 실행이 된다. 근데 2020년 6.17 대책이 나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조정 대상 지역이건 투기과열지구건 투기지역이건 모든 규제 지역 내에 주택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지 담보대출을 실행해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앞전에 우리가 양도세가 어떻게 바뀌었죠? 1년 이내 전입 및 1년 이내 매도 조건이었던 게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2년으로 바뀌어서 취득세, 일시적 2주택도 마찬가지 지방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준용된다. 따라서 취득세에 대한 일시적 2주택도 1년 이내 매도하는 조건이었는데 이것도 2년으로 늘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행안부에서도 2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담보대출 또한 마찬가지 2년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뭡니까? 6개월 이내에 어떻게 처분하고 어떻게 전입해요? 전입 의무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1년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없어졌다고요. 전입이 삭제됐고 1년이 2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담보대출 또한 전입 의무가 없어져야죠.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어떻게 처분합니까? 처분하고 어떻게 갑니까? 지금 거래가
엄청나게 막혀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6개월 이내 어떻게 처분해요? 말도 안 되죠. 자,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기사입니다. 자, 금융위에 이어 금감원도 물러난다라는 뉴스 기사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사의를 표명했는데 원래 임기는 3년입니다. 3년. 그런데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스스로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일각에서는 지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시장 친화적 기조가 현 정부의 정책 철학과 부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유임을 좀 점치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 교체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시장 친화적 기조에 현 정부의 정책 철학과 부합한다. 그러면 이제 현 정부는 시장 친화적 기조에 따른 정책 철학에 맞는 그런 수준에 있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장을 내정할 겁니다. 자, 여기에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했던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전부 다 사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후임으로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알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신금융협회장은 뭡니까? 여신이라는 뭐죠? 대출이죠, 대출. 뭐 신용대출이건 뭐 보험대출이건 그런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금융협회장입니다. 따라서 대출에 시장 친화적 기조가 있는 김주현 이런 협회장을 내정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이 예전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자, 윤석열 정부는 금융당국 수장에 진용을 새롭게 꾸려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라면서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금융위에 그리고 금감원 이 두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대출 규제는 뭐 시행령 아니면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대출 규제가 적용된 게 아닙니다. 이 대출 규제는 금융위 정책에 따라서 움직인 정책 규제입니다. 그러면 이 금융위는 어떤 기관에 속해 있는 기관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표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정부기관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소속기관이다. 그리고 금융정책에 대한 모든 총괄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정책 기획을 하면서 집행을 하는 기관이 금융위원회다. 따라서 임명권자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입니다. 또 여기에 금융기관을 감시하면서 금융위 지시로 인해서 금융감독을 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금융위 의결로 인해서 금융위원장이 제청을 하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전부 다 정부기관에 속해 있는 기관이다. 자,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 3조의 1항에 나와 있고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금융위원회 설치 및 지위는 금융정책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해 금융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2호에는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 속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앞전에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시하고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두 분 다 사의를 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게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할 겁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대출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취지에 맞게끔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기조가 있는 분들을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은 무조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LTV, DSR은 얘기가 나왔지만 이 처분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처분에 대한 그런 요건에 대한 내용들은 어디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풀어드린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일시적 2주택자 분들 대출 처분기한 늘어날 수 있다는 건 저는 99% 확신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대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